서울 거리에는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비는 아파트 창문을 따라 흘러내리며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정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가구 구석에서 진동하는 지연의 휴대전화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 알림이 화면을 밝혔고 그와 동시에 그가 애써 유지하려던 평온함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아내의 상사인 한민수의 이름이 뜨며 메시지가 함께 나타났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저에게 특별했던 만큼 당신에게도 특별했기를 바랍니다. 정호는 그 문장을 보고 눈을 깜빡였다. 그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 문맥, 그 암시적인 톤이 문제였다. 지난 몇 달간 지연은 달라졌다.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왔으며 항상 휴대전화에 연결된 상태처럼 보였다. 정호는 이런 변화들을 알아차렸지만 그저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 작은 메시지 하나가 그의 내면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선을 넘는 행동임을 알았다. 하지만 의심은 양날의 검과 같았다. 그것은 신뢰와 그의 정신 건강을 동시에 해치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화면을 밀었다. 대화는 평범한 업무 메시지들로 가득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당신과 함께라면 회의가 훨씬 더 즐거워져요. 나 그 빨간 드레스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같은 문장들이 고요한 강바닥의 돌처럼 두드러져 보였다. 정호는 다시 휴대전화를 제자리에 두었지만 그의 가슴에는 이미 긴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와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진실을 마주할까 두려웠다. 그 후 며칠 동안 정호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다. 그는 지연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자신의 의심을 확인해 줄 만한 신호를 찾으려 했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했고 여전히 그의 농담에 웃었으며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뭔가가 있었다. 주저함, 그림자 같은 것이 그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그녀의 반응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 중에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민수 씨가 당신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네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주 보내나요? 지연은 잠시 멈추고 놀람과 신중함이 섞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내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냥 제 상사일 뿐이에요, 정호 씨. 당신도 알다시피 그는 모두에게 친절하잖아요. 그녀의 가벼운 말투는 그를 설득하지 못했지만 그는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편집증적으로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단순한 말 이상으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지연은 민수와 동료들과 함께 비즈니스 저녁 식사를 한다고 언급했다. 정회계는 그것이 진실을 알아낼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다. 그는 그들이 있을 레스토랑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지만 의심은 이미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그는 지연이 민수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단둘이었다. 민수가 그녀를 테이블로 이끄는 방식, 그녀와 대화할 때 몸을 기울이는 태도, 미소 짓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정호의 머릿속에 경고음을 울렸다. 그는 대화 내용을 들으려 했지만 거리 때문에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가 본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업무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지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호는 그녀가 긴장을 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차분히 시작했지만 그녀가 질문을 받으면서 보인 불편함은 분명했다. 내가 너무 유난스러운 걸까? 그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다. 내가 상상하는 걸까? 아니면 당신이 나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 지연은 한숨을 쉬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정호 씨, 저를 믿어야 해요. 민수 씨는 그저 제 상사일 뿐이에요. 그는 때로는 너무 친근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녀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정호는 여전히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의심의 여지를 남겨주기로 했지만 다시는 어떤 신호도 무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 사이의 관계는 더 긴장감이 돌았다.
정호는 자신의 의심이 결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연의 동료들과 대화하고 그녀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 직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받은 답변은 애매했다. 몇몇은 지연과 민수가 가까운 관계라고 했지만 누구도 명백히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연이 그녀의 휴대전화를 거실에 두고 화장을 하러 갔다. 그는 그 기회를 잡았다.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가 오래된 메시지와 사진을 찾았다. 그가 발견한 것은 결론적이지 않았지만 특정 사진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지연과 민수가 업무 여행 중 편안한 포즈로 찍힌 사진이었다. 민수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얹혀 있었고 두 사람의 미소는 친밀해 보였다. 그날 밤 지연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 정호는 소파에 남아 그의 머릿속을 휘몰아치는 생각들과 씨름했다. 그는 그 사진을 보았지만 그를 괴롭힌 것은 단순히 그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어들, 미소, 그리고 제스처였다. 그의 의심의 공백을 채워가던 모든 것들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지연은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호가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가 강남의 세련된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밖에서 기다렸다. 몇 시간 후 그는 민수가 지연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편안해 보였고 단순히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로 보기엔 너무 가까워 보였다. 정호는 그들이 길 건너편의 카페로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며 가슴에 고통과 분노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전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창가 근처의 테이블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었다. 명확한 애정 표현은 없었지만 민수가 지연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몸을 기울이는 방식과 대화 사이사이 그의 시선이 그녀를 찾는 모습은 단순한 업무 관계 이상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날 밤 늦게 지연이 샤워 중일 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진동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정호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카카오톡 대화는 길었지만 그는 가장 최근 메시지에 집중했다. 민수, 호텔에서의 그날 밤을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지어져. 당신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알았어? 지연, 과장하지 마세요. 그냥 저녁 식사였을 뿐이에요. 민수, 그냥 저녁이 아니었잖아. 당신도 알잖아. 그날 이후로 당신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정호의 세상이 무너졌다. 더 이상 핑계나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었다. 그 메시지들은 그가 두려워했던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밤 정호는 직접 그녀를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지연이 욕실에서 나오자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 지연, 이게 뭔지 설명해줘. 그는 고통을 억누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그의 손에 있는 휴대전화를 보자 순간 얼어붙었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내 휴대전화를 뒤져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사생활? 그는 말을 끊으며 일어섰다. 이건 당신 상사에 관한 거야, 지연. 이게 단순히 일 때문인 거야?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호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민수가 호텔을 언급했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그녀는 깊게 숨을 쉬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냥 한 번이었어요. 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호. 그는 저를 특별하게 느끼게 했어요. 단순히 직원 이상으로요.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그의 가슴을 찢는 칼날 같았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고 울고 싶었지만 대신 침묵 속에서 그 고통을 삼켰다. 지연은 자신을 변호하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이 혼란스러웠고 정호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으며 모든 것이 순간적인 약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변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민수가 보냈던 메시지와 그가 그녀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날 밤 정호는 아파트를 떠났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도시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더 밝고 더 멀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고 감정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지연은 정호가 그날 밤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고백의 무게가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만이 아니었다. 두 세계 사이에 갇힌 혼란스러운 감정이었다. 그녀는 정호를 사랑했지만 민수는 무시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 매번의 만남이 그녀를 매혹과 유혹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모든 것은 부산에서의 출장이었을 때 순수하게 시작되었다. 민수는 언제나처럼 친절하고 배려심 깊었지만 그날 밤 긴 회의가 끝난 후 그녀를 호텔 레스토랑으로 저녁을 초대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그녀는 민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고 특히 와인 몇 잔을 마신 후에는 더욱 그렇다. 대화는 예상치 않게 자연스럽게 흐르며 업무와 개인적인 비밀들이 뒤섞였다. 민수는 자신감 있게 말했으며 그녀가 오랜만에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이 소중하고 매력적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와 지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작은 행동들까지 칭찬했다. 저녁이 끝날 즈음, 그는 호텔 라운지로 올라가서 더 비밀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민수의 매력과 호기심이 그녀를 이끌었다. 라운지에서 부드러운 음악과 은은한 조명이 마치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민수는 그녀의 손 위에 손을 올렸고 그의 손끝이 의도적으로 그녀의 손을 스치며 지나갔다. 지연은 그 순간 그만 물러나야 했지만 민수의 소심한 대담함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가 그녀의 귀에 속삭이려 다가왔을 때 그 가까운 거리가 그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민수는 단순한 매력적인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였다. 그녀가 깨닫기 전에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스위트룸으로 가자고 초대하며 프로젝트에 대해 준비한 기밀 보고서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방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부산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 펼쳐졌다. 하지만 지연은 주변의 세부 사항을 거의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아드레날린에 휩싸여 있었다. 민수는 태블릿을 건네며 그래프를 설명하기 위해 옆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깊었지만 지연은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계산된 듯 보였고 그가 넥타이를 조정하는 방식이나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톤까지도 모두 의도적이었다. 그가 말을 멈추자 공기 속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러더니 그는 말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인 거 알죠? 팀 내 누구도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지연은 수줍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수는 그녀에게 다가와 부드럽고 단단한 입술로 키스했다. 잠시 그녀는 물러났지만 민수는 그 자리를 지키며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다. 지연의 망설임은 몇 초밖에 가지 않았고 그녀는 결국 그 순간을 받아들여 그 흐름에 몸을 맡겼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은 지연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그것은 민수의 강렬함뿐만 아니라 그가 그녀를 살아있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든 방식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업무적 맥락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후 몇 날 동안 지연은 그 관계를 철저히 업무적이고 전문적으로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들 사이의 동적은 이미 변해버렸다. 민수는 그녀에게 압박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관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카카오톡으로 가볍게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고 그들이 나눈 대화의 작은 디테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정호를 사랑했고 자신이 위험한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를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끌어당겼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민수는 항상 미묘하게 그녀가 방에 들어설 때마다 분위기를 밝게 만든다고 하거나
그녀의 향수가 여운을 남겨서 계속 생각난다고 말했다. 지연은 신경이 쓰였지만 그와의 연결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금요일 밤 정호는 더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연을 믿으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메시지와 행동들은 그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지연이 일하는 건물로 향했다. 그녀는 아직 거기에 있을 것이고 마지막 메시지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도착한 그는 건물 입구 근처에 차를 세우고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폈다. 로비는 비교적 조용했지만 보안 요원이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다. 정호는 차 안에서 기다리며 건물 입구를 잘 볼 수 있었다. 잠시 후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지연과 민수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로비에서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민수의 팔을 살짝 잡고 있는 모습은 정호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지연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공범처럼 보였다. 정호는 차에서 내리며 보안 요원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아내 지연을 데리러 왔습니다. 한민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쳐다본 후 엘리베이터를 가리켰다. 그들이 조금 전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마 층에 무엇인가를 두고 갔을 거예요. 정호는 기다리기로 했지만 뭔가 그를 불안하게 했다. 내려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의심스러웠다. 그의 불안을 참지 못한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버튼은 15층에 멈춰 있는 상태였다. 드디어 문이 열렸을 때 그가 본 것은 그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연과 민수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 너무 가까워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정당화할 수 없었다. 민수의 셔츠는 부분적으로 단추가 풀려 있었고 지연의 머리카락은 그가 본 적 없는 모습으로 헝클어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지연은 급하게 몸을 돌리며 정호의 눈을 마주쳤을 때 눈이 커졌다. 민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느껴졌고 셔츠를 고치고 있었다. 정호, 지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그녀를 조용히 시켰다. 지금 말하지 마, 지연. 지금은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낮고 통제된 듯 했지만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묻어 있었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서며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게 했다. 지연은 그를 쫓아가려 했지만 그는 물러섰고 그의 눈빛은 고통과 분노가 섞인 채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게 바로 늦게까지 일한다는 의미였나? 그는 비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바로 내가 몰랐던 거였어? 정호, 제발 설명할게. 지연이 애원했지만 그는 한 발짝 물러서며 물리적인 거리가 그가 느끼는 감정적 파괴로부터 그를 보호해주기를 바랐다. 그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여전히 침착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넌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이다. 정호가 말하며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너, 지연. 난 너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정호는 건물을 나섰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지연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조차 들은 채 걸어갔다. 차로 가는 길은 마치 폭풍을 뚫고 가는 듯했다. 차에 타서 문을 세게 닫고 몇 초간 움직이지 않으며 방금 본 일을 처리하려 했다. 고통은 압도적이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 그들이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마음은 행복한 기억과 민수의 품에 안겨있는 지연의 모습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그는 그 순간이 아내, 결혼, 그리고 자신에 대해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그는 소파에 앉아 빈 공간을 응시하며 앉았다.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섰고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부풀어 있었다. 그녀는 입구에서 멈춰서서 다가갈지 말지 망설였다. 정호. 그녀가 다시 시작했지만 그는 그녀를 가로막았다. 네 짐 챙겨서 지금 나가. 제발 나를 들어봐. 내가 잘못했어, 알아. 하지만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해.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씁쓸하고 거의 잔인했다. 사랑한다고?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냐? 너는 모든 걸 망쳤어, 지연.
그녀는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일어나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네 짐 챙겨서 나가. 아마 민수 씨가 머물 곳을 줄 수 있을 거다. 지연이 울며 짐을 챙기는 동안 정호는 자신의 결정이 아프지만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는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신뢰가 없다면 어떤 관계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자 정호는 고독의 무게를 느꼈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중요한 것을 잃었지만 아마도 거짓말과 배신 없이 새로운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